민법 요역파 물권 할 차례입니다. 총론, 강론 있고 총론에 한 4-5문제 정도, 3-4문제 뭐 이렇게 가끔가다 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데 물권 변동 파트, 특히 부동산 물권 변동이 중요하고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등기가 좀 중요하죠. 자, 일단 물권 총론의 총설 파트에서는 물권의 일반적인 내용들, 기초가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권이란 게 뭐냐?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적, 타인의 도움 없이 배타적, 독점적으로, 절대적, 누구에게도 주장하면서 사용수익 처분하는 그런 권리를 물권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물권의 객체와서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나오죠.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게 일물 일권주의죠. 자, 그 중에 부동산이 특히 중요하고, 자, 먼저 부동산의 일물을 정하는 표준, 토지는 필단위, 건물은 동단위로 판단한다 그랬죠. 따라서 일필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안 되죠. 일필토지의 소유권 등기 일부 말수도 안 되죠. 또 판례, 지적법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 등기, 무효죠. 무효입니다. 등기법상 필이 아니고요. 공간정보법상 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이 현재 공간정보법이죠. 분할 절차,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분필 등기는 당연히 무효 이렇게 되겠죠. 건물은 동단위로 판단한다 그랬고요. 그다음, 자, 일몰일권주의는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첫째,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두 번째,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으며, 세 번째, 하나의 물건에 양립 불가능한 충돌하는 2개 이상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일몰일권주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예외는 그 3가지 각각의 예외. 첫째, 하나의 물건 일부의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자, 이건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나눠보자 그랬죠.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건물 일부의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자, 그중에 일필토지 일부가 중요하죠. 자, 일필토지 일부는 2종류가 있죠. 토지 자체 일부하고 토지 일부인 건물 이외의 정착물, 나무 같은 것들. 자, 일단 토지 자체 일부에 용익물권이 가능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아가 토지 자체 일부에 담보물권은 안 되지만 유치권은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토지의 일부로 취급하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 있죠. 먼저 수목의 집단.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를 할 수 있죠. 또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미분리 과실은 이름표를 붙이는 명인 방법 등에 의해서 소유권 또는 양도담보권이 가능하죠. 그러나 저당권은 안 되죠. 등기가 불가하니까. 세 번째,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에게 소유권 인정되고요. 이 경작자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죠. 다만 이 경작자로부터 미수학 농작물을 산 사람은 이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농작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다음 일동건물 일부에 구분 소유권과 용익물권 중 전세권이 가능하죠. 두 번째 예외,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중에 특히 집합물, 돼지 100마리, 뱀장어 100만 마리에 대해서 특정한 장소에 돼지 또는 뱀장어 100만 마리가 들어있다라는 공시방법을 통해서 특정을 하게 되면 그 전체를 하나로 보고 하나의 물건, 양도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그 구성물이 변동이 되더라도 물권 객체의 특정성 상실하지 않지요. 그래서 현재 집합물 위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외,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파트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뭐 이런 예외들이 있을 수 있다. 일물 이권주의와 그 예외. 자, 세 번째, 물권의 종류. 185조가 있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물권의 임의 창설을 금지하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죠.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법률은 국회 재정법을 말한다 그랬고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죠. 명령 규칙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관습법,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인정될 수 있죠. 자, 물권 법정주의 내용은 뭐죠? 2가지죠.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종류 강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내용 강제. 2가지죠.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지도 못합니다. 특히 내용 강제와 관련해서 소유권의 내용이 사용수익 처분이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의 핵심 내용인 사용수익만 타는 사람에게 넘겨 완전히 포기해.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 확인해야 되죠. 관습법상 물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정 안 되는 거 기억해야 되죠. 우리 대법원에 갈 때 인정되지 않는 거. 온천수에 관한 권리.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사실상 소유권. 타인 소유 토지 통행권, 관습상 통행권, 사조 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이런 권리는 우리 대법원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죠. 우선적 효력은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의 문제고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동종류 물권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죠. 즉 부동산은 등기 먼저 한 자가, 동산은 점유 먼저 한 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예외 두 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고요. 그 다음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권리와 사이좋게 병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죠. 물권은 절대적 권리고 채권은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이 우선합니다. 이걸 매매는 임대차로 깨뜨린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근데 예외가 있죠. 물권과 선호를 따지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채권이 대항력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 물권이 성립하게 되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죠. 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을 가등기 해두면 그 가등기는 순위를 소급시키기 때문에 가등기 이후 물권자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외. 성립선호를 따지지 않고 일반 채권자가 목적물 경매대가에서 저당권자와 같은 담보 물권자보다 언제나 우선 변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두 개. 1번, 2번.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 소유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과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가 된 이후에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가장 먼저 경매대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외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기초에서 제일 중요한 물권적 처권이 나왔습니다. 물권의 사용수익 처분 등 그 내용 실현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방해를 당하고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현재 물권자가 침해자, 방해자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제거나 예방, 즉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권리. 이걸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종류는 일단 세 가지가 있죠.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 세 가지가 점유권의 한 세트, 소유권의 한 세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유권 204조, 205조, 206조, 소유권 213조, 14조. 그 다음 지상권 등 다른 물권들은 따로 규정이 없고 1.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처권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째, 유치권은 물권적 처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유치권이 침해되면요 반드시 점유권도 침해되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처권 행사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자체에 기초한 물권적 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질권은 규정은 없지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처권을 유추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요 213조는 적용하지 않고요 214조만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만 그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 등 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고 요건도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따라서 소송도 전혀 별개의 소송이 됩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 됩니다. 그게 208조 이렇게 해놨죠.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점유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 본권에서는 그 상패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설령 패소했다 하더라도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법원이 소유권 여부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 즉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점유권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소유권 등 본권 여부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 이게 208조 1항 2항이 됩니다. 자, 물권적 청권 성질이 두 가지죠. 물권의 성질과 채권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채권의 성질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청구하는 거죠. 자, 물권의 성질이 중요한데요. 물권의 성질이 뭐냐? 그 물권적 청구권을 발생시킨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분리양도할 수 없다.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분리하여 물권적 청구권만 양도할 수 없다. 절대로. 그래서 물권이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더 이상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행사요건 첫째, 물권의 침해 원인이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됐느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즉 불가항력 침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침해자의 고의과실, 그건 물권적 청구권 행사 요건이 아니죠. 두 번째, 만약에 물권이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된 게 아니라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침해가 됐다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되고요. and 손해배상 청구권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행사합니까? 현재 물권자가 행사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을 샀는데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으니, 즉 건물 소유권자가 아니니 그 건물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직접 소유권에 기초해서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죠? 현재 물권자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원칙 현재 점유자에게. 특히 조심할 게 뭐예요?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을이 건물 소유자예요. 그죠? 이때 갑은 을을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건물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팔았다. 근데 아직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서 병이 아직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병은 철거권이 있다. 소유권은 아직 없지만 철거권이 있다.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건물 철거는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자만 철거권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건물을 샀지만 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즉 철거권이 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을 샀지만 등기하지 않고 있는 병을 상대로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사례 형태. 갑소의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다시 한번. 을이 건물 소유자. 이 상태에서 1번 병이 땅을 팔았다. 병은 더 이상 토지 소유자가 아니니까 철거 청구 못한다. 자, 두 번째, 토지 소유자 갑은 을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철거 청구 및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 정이 건물을 샀다. 근데 아직 등기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더라. 이때 정은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지만 철거권은 있다.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을이 정에게 건물을 임대했다. 정은 건물 임차인에 불과하니까 철거권이 없다. 따라서 갑은 일단 정을 상대로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대신 때려 부시려면 정을 내보내야 되니까 건물 임차인 정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5번 물권적 조건 행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상대방이 부담하죠. 그 다음 6번 타권리와의 관계. 특히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조건 외에 손해배상 청구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계약에 관한 권리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반환 청구권이 두 개.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과, 자, 임대인이 소유자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하나.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두 가지가 생긴다. 계약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서 10년에 소멸시효 걸리고,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에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청구권이 두 개가 생긴다. 자, 그대로 관련 판례로 넘어가 봅니다.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가 있다. 또는 저당권자가 있다. 이 상태에서 토지가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변제가 됐다. 그럼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요,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크게 그려보죠.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을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돈을 갚으면 을은 등기를 말소해야 되고, 만약에 을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이 두 개.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 갑과 을은 계약할 때 뭐라고 했을까요? 돈 갚으면 말소한다 이렇게 계약했겠죠. 그러니까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 또 하나가 갑의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 두 가지.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과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았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갑이 갖고 있는 두 개의 말소 등기 청구권 중에서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병에게 이전이 될 것이고, 반면에 계약에 기초한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갑에게 그대로 남아 있겠죠. 갑하고 을이 계약한 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현재 소유자 병,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 갑은 계약에 기초한 당사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판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현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권의 기초와 관련된 거고,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우선적 효력, 네 가지 정도를 잘 정리하시되, 특히 물권적 청구권은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권 변동 나왔네요. 물권 변동은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